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흐름부터 점검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요. 우리 증시도 힘이 빠진 채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고르게 1% 중반대의 낙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스피가 1.49% 하락, 2,385.9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2,400선을 재차 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등은 약하고 또 하락은 깊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 한 37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다시금 5일 이평선에 대한 테스트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1.5% 정도 마이너스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758.02포인트, 760선을 약간은 좀 하회하면서 사실 코스닥은 어제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었죠. 이미 좀 힘이 빠졌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장은 뚜렷하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5일 이평선 테스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원자재 쪽에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다면은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다시금 식량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계속해서 재무적인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 무증을 발표한다거나 혹은 무증과 관련된 권리락이라거나 이런 종목군들의 반응이 좀 나타나는데요. 공구먼이 오늘 무증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일부 착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에코프로 BM에서도 보셨겠지만 무증 권리락이라는 부분은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분 들고 있는 TS 인베스트먼트도 일단 오늘은 강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오름세 될 것 같고요. 식량 쪽으로는 신성홀딩스가 재차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정도 플러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관련해서는 간밤에 G7 회의가 일단은 좀 끝났습니다. 이제 나토 회의 해야 되고요. G7에서 결정된 부분은 원유 가격 상한제 추진에 합의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식량 안보에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식량 안보 대응하기 위해서 45억 달러를 약속을 했는데요. 식량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신성홀딩스, 미래생명자원, 조비라든지 샘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산업도 약 5% 정도의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포함 이제 2거래일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이 지나면은 다시는 보기 싫었던 좀 지긋지긋하다라고도 느끼실 법한 그런 6월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 되면은 또 달라지겠죠. 오늘 장에서도 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증시 상공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하락 그 여파가 예상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치고 나서 한중일 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은 오늘 장은 불확실성 속에 쌓여 있습니다. 양쪽 지수 출발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1.5% 정도의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보시죠. 출발부터 2,400선을 일단은 좀 내주면서 약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돼 현재 지수는 1.48% 하락하면서 2,386.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종가 대비로 한 36포인트 정도 내주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은 딱 맞닿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1.53% 마이너스 757.73포인트 기록하면서 어제는 숨고르기 구간이었다면 오늘은 확실히 아래쪽으로 약간 좀 꺾여 있는 모습 눈에 띄죠. 이번엔 수급주차별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슬슬 조금씩은 좀 포지션을 바꿔나가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사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장중의 포지션이 좀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100억 정도 거래소에서 사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18억 원의 매수 우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 222억 원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 흐름이 3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 3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팔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도 규모도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40
49억 원, 안팎으로 한 45억, 안팎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골고루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만 1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또 기관이 파는 포지션으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거래소에서는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10억 원 정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소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 프로그램은 5억 원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5억 원이니까요. 아직까지는 포지션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분위기 뚜렷하고요. 그래서 하락 섹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업종 하락입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는 섹터부터 보시죠. 운송장비인데요. 요즘에 자동차하고 조선 흐름 좋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좀 많이 꺾입니다. 특히나 조선보다는 자동차가 좀 빠르게 꺾이는데요. 네,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운송장비 업종지수가 거의 3% 가까운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철강금속도 2% 업종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서비스업, 섬유의복 순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섹터 보겠습니다. 전업종에 밀리기는 하는데 좀 전에 의약품 업종 지수가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강하게 오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셀트리온이 플러스권 전환되면서 업종 지수가 다른 업종 대비로는 괜찮고요. 보험이라든지 이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밀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보합 혹은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시장 대비로는 좀 나은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4%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아도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독일 쪽에서 악재가 나왔네요. 지금 디젤차 배기가스 의혹이 나오면서 독일 검찰이 현대기아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외신에서도 테슬라의 뒤를 잇는 대항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지만 독일 쪽에 악재가 나오면서 특히 물론 진행이 돼가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앞서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배기가스 조작은 굉장히 큰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압수수색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톱10 가운데서는 이쪽으로 약수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총 상위에서 뉴스 하나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애리조나 쪽에 1조 넘게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 오늘 아침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전반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뉴스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강했던 호재여서요. 만약에 전면 재검토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영롱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은 너무 명확하게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해석일까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오히려 약한 장세 속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LNF가 5% 가깝게 하락하면서 확실히 좀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을 합해서 오늘장 상승 종목이 285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거의 2,000개에 육박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급반등하는 모습으로 현재는 1291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6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는 보고 있는데 시장 약세 속에서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강합니다. 많이 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전 KPS도 제가 HTS가 좀 늦어가지고 1% 정도 상승. 지금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대형주 전부 다 이제 조금씩 오전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주도 원전 관련주로 갖고 나왔는데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좀 살리려면은 어떤 뉴스 플로우도 좀 따라줘야 되고 이슈도 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매기가 좀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강한 종목은 좀 더 강하고 약한 종목은 뭐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더 많이 하락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 좀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은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다음 달 1일 그 방문 때까지 어떤 뭐 뉴스가 없으면은 단기적인 상승분을 어느 정도 좀 하락으로 좀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원전 맞습니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단 고려산업이 9%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결로 해서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도 있는데요. 현대사료라든지 뭐 그밖에 대주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이 사료 가격에 대한 인상 기대감은 아니고요. 일전에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인상에 따라서 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 종목들을 봤다라면은 지금은 곡물에 대한 생산 증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요. 곡물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하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혜택을 받았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혜택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샘표 그리고 대한제당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장초반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기 좀 이 성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편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등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제당 기준으로 좀 본다면은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요 며칠 동안에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오늘처럼 이와 같이 이제 곡물 생산량에 대한 증대 뉴스가 좀 반사적인 이익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식량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식량 쪽 이광우 전문가님 먼저 좀 봐주셨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눈에 띄는 종목 있으세요? 네, 좀 전에 놀랐는데 지금 풍력 관련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로 출발했지만 다시 바로 상승으로 지금 돌려놨는데요. 지금 CS 윈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CS 베어링 굉장히 강한 상승세였는데 어제 많이 올랐는지 오늘은 지금 한 2% 정도 약세. 대신 뭐 다른 풍력 관련주들은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부 구조물 업체 상강 MNT 같은 경우에도 2.3%, 2.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재생에너지 쪽이 요즘 괜찮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오늘 태양광 쪽에도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고 시장이 좀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틈새 전략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상강 MNT 이렇게 구조물까지 있는데 저는 CS 베어링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 그런 이슈도 있어가지고 가격 착시 현상이 때문에 좀 강한 것으로 보고요. 상강 MNT, 동국 SNC, CS 윈드 이쪽으로의 접근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중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이슈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신재생 전반으로는 분위기 좋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차례죠? 네, 일단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긴 한데 어제 이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오후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국내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헝성그룹이 현재 5%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 안에서는 컬러레이도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 그리고 글로벌 SM 주가도 지금 현재는 좀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도 했는데 이 중에서 골든 센츄리 종목도 지금 현재 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좀 저가여서 그렇지 뭐 안정적인 추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시장 따라 빠졌었고요. 지금은 기술적 위치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시 점화된다라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차별점이 있다라면은 너무나 좀 저가주에 있다라는 것 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골든 센츄리가 그래도 좀
가격은 좀 300원대에 있지만은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상장도 있는 중국 기업 오랜만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정유주도 보고 있는데요. 정유주 오전에 조금 강세였다가 지금 SO일 같은 경우 좀 보합권으로 돌아섰는데 차트는 일단 양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흥구석유 중소형주 좀 보면 좀 보자면은 지금 뭐 역시 뭐 상승으로 갔다가 지금 보합권으로 좀 돌려놓는 모습. 중앙에너비스는 1% 상승, 한국석유도 한 1% 상승. 전부 다 이제 보합권에서 강보합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싱가포르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지금 3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기간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선제적으로 S5일 기준으로 본다면 12만원대에서 이미 매도를 했죠. 지금 외국인들도 최근에는 한 2, 3일 정도 이제 매도로 가닥을 잡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이상 뭐 정제 마진이 여기서 더 좋아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어제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 한 2%대 상승을 했지만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면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정유주들 뭐 추경매에서 무리한 접근보다는 저번에 이제 물량 사놓고, 정리 못하신 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정유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은 약간은 좀 이제 비중 조절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그 의견 강조해 주시네요. 이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앞서서 이야기 들었었던 공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등락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는 신성홀딩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초반 시초가 출발이 11%대 부에 출발하면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대 진행되고 있는데 장중에 5%대까지 내려온 이 주가 추이에서 아래 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마진 개선, 그러니까 판가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해졌다라면은 이번에는 곡물 유통 쪽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 조정에 대한 원자재 가격 인하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네, 곡물 생산이 좀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이야기들과 좀 이 최근에 와서 계절적인 이유로 해서 상당히 좀 곡물 생산에 좀 차질이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좀 풀렸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곡물 관련해서 이제 식량, 식품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보실 수 있는 것이 8월 이후부터는 또 다시 한번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원전, 신재생 정유, 그리고 식량,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위주로 두 분이 시장을 또 스크리닝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10분의 승부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코스닥 지수가 1.8% 정도까지 좀 더 낙폭 확대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의 흐름 1.5% 정도 밀리는 움직임이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15분밖에 안 지나가지고요. 지수의 흐름 방향성은 좀 더 타진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특히나 대형주 사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약한 장에서도 강한 쪽은 원전과 조선입니다. 그리고 약한 쪽은 자동차, 완성차 쪽하고요. 2차 전지. 안 좋은 쪽 먼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꺾일 때 어떤 쪽이 더 먼저 꺾일까, 그리고 어떤 쪽을 좀 조심해야 될까, 연속성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슈 있는 종목군들 먼저 현대기아차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잘 나가나 싶다가 사실 반등 움직임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흐름인데요. 이 이슈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최원재 전문가님 의견을 좀 주실까요? 네, 지금 뭐 돌발적인 아침에 오전에 이슈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데 일단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뭐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죠. 그러나 뭐 저는 뭐 별다르게 뭐 영향이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움직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수 관점에서 서도 괜찮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고요. 한번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뉴스를 어느 정도 확대 해석 자기가 뭐 재생산해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결국엔 뉴스를 조금 챙겨보자.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보도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부품업체 보르크 바그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그룹이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차 21만 대 이상을 유통했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 기아차 쪽에 서류 관련된 부분을 이 독일 당국이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대차가 3.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약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 3.66% 정도의 하락세. 하지만 아래꼴이 달리면서 지금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양 종목 흐름입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1조 7천억 규모였는데요.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2차전지 소부장 종목군들도 이 뉴스에 한 차례 들썩이기도 했는데 LNF가 6% 정도, 나인테크 4% 정도, 그리고 나라MND는 거의 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몇몇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이 뉴스도 좀 해석을 해주시죠.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계획 자체를 좀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이 좀 중단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악재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검토 후에 또 추진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현지 지역에 대한 지역적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공장 증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단독 경영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 규모라든지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악재가 맞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장 조정이 좀 너무 깊게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전면 재검토와 그리고 전면 중단의 단어는 다르다. 중단하기는 좀 어려울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볼 내용이긴 한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더 빠진다? 저는 오히려 좀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조정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등락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캐파 증서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왔었던 나인테크니라든지 나라MND라든지 그 밖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점으로 본다면은 제가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내려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40만 원 이하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번 이제 준비해 보실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조금 더 면밀히 좀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어제도 또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도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한번 볼게요. 어제는 이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오늘장에서는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약간 후발주자 성격인 동국 SNC가 오늘은 또 탄력적입니다. 지금 10%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요. 정적 VI 발동됐습니다. VI 발동 풀리고 나서의 주가 움직임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S 윈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점차 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풍력이 유난히 좀 강하게 출발하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CS 베어링은 아무래도 여러 재무 이슈라서 다른 종목을 보자 이렇게 앞서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의 시세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특별한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유럽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제 상향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으면 지금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쪽에 그게 이제 원활히 되지 생각보다는 않다 보니까 원전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큰 기대보다는 지금 주가 선 반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역시 모멘텀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하시고, 그러나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 동고 SNC 오늘 VI
VI가 걸렸는데 네. 이럴 때 이제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죠. 일단 주가 움직임 좀 더 지켜보시고 좀 천천히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태양광 풍력 가다가 나중에 수소까지도 가는데 요즘에 수소가 너무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쪽 수소는 매기가 가지 않을까요? 수소도 오늘 이제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체코 폴란드 방문하고 있는데 수소하고 원전 MOU 뭐 체결했다라는 뭐 아침에 뉴스도 있어가지고 오늘 두산 퓨얼셀이 그래서 그런지 한 지금 한 2% 가까이 1% 후반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워낙 뭐 두산 퓨얼셀 많이 빠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반등 국면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수소는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 기대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뭐 계속적으로 뭐 이슈도 있고 하지만은 전기차 전환 속도보다는 수소차는 아무래도 뭐 전기차 한 80% 본다면은 수소차 한 20% 정도 점유율밖에 못 가져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소는 일단 뭐 기술적 반등 그 모멘텀 구간이기보다는 조금 너무 싸 보이니까 매수하는 구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강한 쪽이요. 조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선주들 다 좋습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3.5%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나란히 1% 안팎의 상승권, 현대중공업도 비슷하게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기자재 쪽으로도 차트도 예뻐서 또 추천이 종종 나오죠. 이광무 전문가가 동성화인텍 추천해 주시기도 했는데 목표 주가가 참고로 12,500원입니다. 현재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약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한 9% 정도 오르면 목표가 터치 나오게 됩니다. 그 밖에도 한국화분도 보시면은요. 이 종목도 2.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인데 조선은 계속 좋네요.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은 지난주까지 해서 추가적인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그동안 좀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특히나 지금 대러시아 쪽에서 이 유럽에 대한 이 에너지 감축과 또 중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경제적 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회시키기 위해서 LNG 선박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노후되었던 이 선박 교체 수요라든지 노후되었던 선박에 대한 보수에 대한 발주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3%대 진행되고 있고 그 밖에 모든 조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로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대형주 위주로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처럼 올라오기 있어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3%대, 한국조선해양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과 같은 조선 기자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NG 선박에 대한 건조에 또 중요한 핵심 부품 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선주에 대한 업황을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조선 기자재를 가장 탑픽으로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신고가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동성화인텍이 아직은 덜 갔는데 이 종목도 현재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정직하게 지켜주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상단의 움직임들은 큰 의심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국카본과 같이 동일하게 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선주, 조선기자재 모두 다 괜찮다. 특히나 조선기자재에 대한 접근을 더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가 13,200원입니다. 제시해주신 목표가가 12,500원인데 그럼 오늘 터치해도 안 팔고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걸로요? 일단은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을 때가 박스권 하단에 위치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대한 임의적인 가격을 좀 드렸고요. 저라면은 제가 드렸던 시점에서 접근 잘 하셨다라면은 박스권 돌파도 좀 지켜보자. 네. 사실은 한국카본도 직전
장전에 있었을 때 추세를 좀 하단을 잡았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올라올 때도 좀 이야기 같이 드렸는데 신고가까지 좀 들고 가자라고 했었던 점이 최근에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비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2달여 만에 제로 코로나를 달성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자치구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0명으로 집계되기도 하고요. 뭐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또 일부 식당에서 지금 취식이 또 가능해지는 그런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강하지는 않은데 가장 좀 타격을 강하게 입은 종목이 LG생활건강이었죠. 앞서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되면서 한번 개파락으로 뚝 떨어졌던 그런 악몽 같은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LG생활건강이 벌써 닷새 연속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70만 원권 일단은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중국 소비주들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방역 완화 규제가 완화됐다 뭐 그 소식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쪽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그랬는데 일단 락다운이 어느 정도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소식이 지금 나온 것인데 지금 뭐 일단 오늘 관련주들을 보면 LG생활건강이 지금 제일 강한 것 같은데 4.6% 상승,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상승, FNF는 대신 뭐 지금 약보합 1% 하락인데 역시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 더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 지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도 좀 물어보셨는데 지금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때 이제 제가 70만 원 초반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더 가지고 가보시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한 75만 원 정도는 한번 또 터치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밀리면 같이 좀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보다는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 권역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